지난 토요일에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북한을 포함해서 45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를 해서 아시아인들 간의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 결과를 잘 검토해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해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이 폐막식에 참석하고 우리 당국자들과도 면담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평화의 문을 열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남북 접촉 후에도 분위기가 냉각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남과 북이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잘 협력해서 회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 대화의 정례화를 이루어 평화 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도 이번 방한시에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난 9월 30일에 151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어서 민생 관련 법안을 포함해 90개 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양스러운 일입니다. 또 이번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 조직법 그리고 일명 유병헌법도 10월 말까지 동시에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정치적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중심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을 위한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법안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거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2기 경제팀이 살려낸 경제 활성화의 기대가 다시 약화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시행 예정이었던 일명 새모녀법으로 불렸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과 같이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우선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련 수석들과 각 부처는 이번 국회 심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감안해서 각 법안들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특히 핵심 30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또 통과가 안 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계속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소위 김영란법도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살리기에 한 푼이 아까운 때에 부정부패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부담으로 결과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여야 양 정당에서 정치개혁, 정치혁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와 또 그 첫걸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 법안과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도 경제 살리기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국감 과정에서 지적받는 문제점과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합리적인 지적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국정감사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가 예산 재원 조달과 세출 지원 등에 대해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국회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30일 홍도 부근 해상에서 유람선 좌초 사건이 발생했지만 선원, 승객, 주민, 해경 등 모두가 잘 대처해서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구조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소방방재청, 해경, 지자체 등으로 유람선에 대한 관리가 분산되어 있는 점, 또 유람선 선령 제한이 없는 점 등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람선과 관련해서 소방방재청, 해경 간 관리 주체 문제 등이 또다시 제기가 되었는데 이것만 봐도 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처 신설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안행부의 안전기능과 해경의 해상안전,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기능을 통합해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분산되어 있는 재난 안전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 현장의 전문성, 대응성을 강화해서 강력한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국가안전처가 신설이 되면 총리의 지휘하에 대형 사고 대처가 이루어져서 지휘 체계의 혼선을 막을 수 있게 되고 화학물질 유출이나 전력, 통신망 사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새로운 형태의 복합 재난에도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해경을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국가안전처로 통합시키게 되면 해양사고 예방과 인명구조에 우선순위를 둔 최고 역량의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구조안전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4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심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지 모르는 만큼 국가안전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그 세계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과 일본의 엔화 약세 가속화, 중동 등지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도 증시 등 자본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기업의 실적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외부 위험 요인을 우리가 통제하기에는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우리 내부 위험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할 경우 외부 충격을 상당폭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우리가 2번의 경제 위기를 경험했지만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과 위기 극복 과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거시 건전성이 취약했던 까닭에 성장과
고용 등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 강력한 구조조정을 한 결과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상대적으로 충격을 적게 받았고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바로 이런 대비를 사전에 철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일부 지표의 단기적 변동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대외 위험 요인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긴 호흡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구조적 취약성을 치유하면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지고 위기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각 수석실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와 수출의 균형 경제라는 3대 핵심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투자 활성화 대책의 추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수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점검해서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수립 이후 공공기관별로 방만 경영 개선과 부채 감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가 초기에는 공공기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관성과 개혁 의지가 약화돼서 오히려 공기업의 확대와 부채 증가만 초래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서 중점 관리기관 등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과반수 이상의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을 완료하는 등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기관이 아직 방만 경영 개선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중간 평가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아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모두 합심해서 연말까지는 모든 공공기관이 완료할 수 있도록 꼭 해주기를 바랍니다.